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 시리즈라고 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밑에 오늘 그 시리즈 첫 번째로 정치인의 성격 장애라는 거를 주제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뭐 제가 딱히 뭐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최근에 들어서 뭐 어떤 좀 됐죠. 뭐 정치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슈도 좀 많이 나오고, 자,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누가 무슨 뭐 어떤 성격 장애 아니냐, 누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화제거리로 이제 이슈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러면 한번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네, 근데 제가 뭐 특별히 이 자기애성에다가 정치인이라는 거를 이제 끼워는 건요.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성격 장애를 이제 시리즈로 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그 많은 사례를 통해서도 나오는 거지만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뭐 자기애성, 요게 같은 스펙트럼에 속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자기애성,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반사회성, 또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뭐 사이코패스,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어떤 걸 많이 원하죠? 예, 이런 성향은 갖고 이제 이런 성격의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러면 주로 권력, 힘, 여기서 타인을 조정하고 싶은, 네, 그러니까 과대성, 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애성이나 반사애성, 사이코패스, 자, 이런 성향의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어떤 걸 많이 원할까요? 예, 당연히 권력이겠죠. 자, 그래서 권력.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인 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주로 이제 보면은 뭐 대기업의 총수다, 막 이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하고 좀 레벨이 달라 이렇게 보이는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이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더라라는 거는 그 전에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서 어떤 성향을 좀 갖고 있나라는 거, 또 어떤 뭐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시죠. 네. 왜, 아이고, 이거 왜 안 넘어갈까요? 네. 자, 이 지금 앞에 글자 안에 있던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걸 딱 발견하자마자 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보면 저 뒤에 나비 넥타이를, 빨간색 나비 넥타이를 맨 사람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앞에 이제 보면 어떻게 하죠? 이 뭐 우리가 인형을 갖고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지금 사람을 이렇게 실에 매달아서 이렇게 조정하는, 자, 이런 성향이 아주, 이 그림 자체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 네, 조금은 사진 보시면서, 자,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세 가지 정도의 책을, 서적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것도 이제 정신 분석적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책이, 서적이 경계성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 이런 서적, 네, 학지사에서 나온 거죠. 네, 요 서적을 지금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네, 이렇게 안 넘어가네요. 예. 자, 나르시시즘의 심리학이다라고 해서 이제 부제를 보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예. 자, 그래서 요 책은 지금 가볍게 읽으실 만한 책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앞에 거 소개했던 거는 어쨌든 전문서적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아마 사서 보시면 아, 이런 게 나르시시즘이구나라고 그 사례도 잘 적용이 돼 있고 좀 쉽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해서 제4판. 현재는 제5판까지 나와 있는데요. 예, 5판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학부에서 이 4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익숙하죠. 5는 사실 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뭐 임상 이 뭐 해석집은 샀는데 예, 이거를 두 개를 또 살려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그래서 4판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례를 하나 지금 이 책에 예, 요 책이죠. 지금 앞에 첫 번째 소개했던 책이죠. 예, 경계성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이라는 요 내용을 가지고 챕터에 나와 있는 이제 발췌한 부분이 있어서 예, 거기서도 이제 나르시시즘에 대해서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네, 자, 큰 화면을 보릴게요. 자, 보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그러면 유별나게 자기를 언급하고 있다. 네, 그리고 정서 생활은 피상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타인의 감정에 거의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자신의 거대 환상 외에 다른 생활에서는 즐거움이 거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또 기대하는 사람을 이상화하며 기대할 것 없는 사람은 비하하고 경멸한다. 자, 그리고 착취적이고 종종 기생적인 타인과의 관계를 갖고 타인을 통제하고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죄책감이 없이 착취를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또 오만하고 거대하며 통제적인 행동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방어 기제가 투사, 또 편집성, 공격성, 분열, 부인, 전능감 이런 거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지금 보시면서 대충 이렇게 하고 좀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 자기애성이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왜 앞에 큰 제목에 오늘 썸네일에 정치인의 성격 장애라고 했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좀 쭉 읽어 보시면서 많이 못 느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느끼는 거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쵸? 네. 뭐 우리가 뭐 타인을 막 착취하거나 아니면은 뭐 타인과의 뭐 어떤 뭐 관계에서 나만 너무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뭐 표현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죠 사실은 그쵸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종종 있죠 자 그런데 이 지금 경계선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이라는 이 저자도 지금 얘기하기를 네 여기는 캔버그라는 게 저자가 캔버그예요. 근데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로도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좀 했었냐면 우리가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 이런데 이 자기애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쓰죠. 뭐 이게 뭐 얘기하면 그 편하게 얘기한다. 뭐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그럼 곧 어떤 거랑 연관이 되죠? 주로 뭐 자존감. 네. 그래서 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를 사랑하자. 나를 먼저 사랑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칫 좀 이게 많이 남용되다 보니까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는 건 분명히 병리적인 성격 장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기애가 떼서 다르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자칫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같은 같은 선상에 놓기 쉽죠. 자, 그래서 또 반대로 또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 사람을 자존감이 높아라고 오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경계가 없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자 그걸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존감이 높고 나를 사랑하는 네 그런 자기애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쵸? 자존감이 낮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또 그 나름대로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성격 장애를 갖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병리적인 겁니다. 예, 성격 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리적인 거죠. 자, 그래서 요 그거를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게 설명한 걸 보면 아, 유별나게 자기를 언급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죠. 주로 이런 대상을 좀 만나보신 경험이 좀 간혹가다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자기성 성격 장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성향 정도 뭐 어느 정도 좀 약간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병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자기성 성격 장애를 가진 이 병리적인 환자라고 마주 앉아 있어요. 그러면 주로 한 시간을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상대방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하는 거는 지금 유별나게 자기를 언급한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시간 중에 55분을 예, 상대방이 떠들죠. 이해하셨어요? 네. 한 시간의 만남 속에 55분을 상대가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란 병리를 가진 환자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55분을.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 그러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뭐 우리는 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또 뭐 타인에 대한 이야기, 흔히 뒷담화라고 하는 이런 걸 하는 건 아닌데 주로 여기서 자기를 굉장히 언급하고 또 그러면서 그 언급하는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이상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자기 자랑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뭐 했는데 뭐 이래가지고 저래서 내가 그때 이랬잖아 저랬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내가 뭐 이런 일을 했어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자랑을 끊임없이 하게 되죠. 그러면 마주 앉아 있는 상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쵸. 예. 야, 넌 그거 뭐 너 얘기만 하냐? 너 그거 뭐 네가 그 맞는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 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얘기에 호응해 주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찾겠죠. 네. 그래서 한 상대방이 55분 동안 떠드는데 정말 당신 대단하네요. 멋있군요. 진짜 위대하시네요. 정말요? 뭐 엄청나다. 막 이렇게 뭔가 찬사, 찬미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상대만을 또 찾아다닐 확률이 좀 높겠죠? 예, 뭐 비난하거나 파고들거나 거기서 뭐 딴지를 걸거나 혹은 상대방도 자기성이 뛰어나서 막 말을 자르면서 내 얘기만 하거나 막 서로 말 자르면서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유별나게 자기 자신을 언급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 포커스가 자기한테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은 뭐 자기성 성격 장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도 보시면 정서 생활이 좀 피상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것도 어떤 예를 좀 들면 좋냐면 우리는 어릴 때 뭐 여기서 어리다 그러면 뭐 한 10대, 20대 그리고 이제 요 정도까지는 어떤 좀 문학적인 표현을 좀 하는 걸 좋아해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그 20대의 감성, 10대 감성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뭐 비가 오니까 가슴이 아려. 예. 뭐 날씨가 맑아서 뭐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잘 안 떠오르네요, 저는. 그러니까 뭐 맑은 날씨 속에 우울함을 느껴. 뭐 이런 표현들 있죠. 마치 뭐 시에서나 나올 법한 표현들이거나 아니면 글로 쓸 법한 이런 표현들인데 사실은 이런 표현법,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피상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비가 오니까 가슴이 아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우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내지는 뭔가 슬픈 기억이 난다거나 어떤 슬픈 감정을 느끼는구나. 비와
가슴이 아리다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아 상대가 이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주로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죠. 이거는 이런 감성은 주로 10대, 20대에 많이 쓰죠.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된다는 걸 의미는 사실 이제 이런 감성을 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러면 야, 비 오니까 왜 이렇게 뭐 기분이 안 좋냐 뭐 내지는 아우 비가 오니까 뭐 쓸쓸하다 뭐 이렇게 아니면 비가 오니까 아우 갑자기 우울해지네 뭐 이런 데거나 화가 나네 이렇게 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쓰게 되죠. 햇살을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날씨와 연관해서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를 잘 안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이라는 거는 좀 직접적인 표현을 아까처럼 쓰게 된다는 거예요. 비 오니까 우울하다, 비 오니까 슬프다 이렇게 하지 비가 오니까 가슴이 아리다 뭐 이런 식의 이 피상적인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런 피상적인 정서 생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아까 누구랑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지금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뭐 걔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그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뭐 이런 게 우리는 아주 그 내 기분이 안 좋은 것을 상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갖다가 이유를 대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다 그러면 자기성 성격 장애다 그러면 뭐 기분이 안 좋은가 봐 그러면 그냥 뭐 마음을 비우고 있는데 이러면서 지금 나는 마음을 다 비웠는데 아니야 비웠는데 그래도 한쪽에 뭔가 찌끄러기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예,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죠. 예, 그러나 그 표현 방식 자체가 상당히 좀 약간 이질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이래서 바로 세 번째 지금 타인의 감정에 거의 공감하지 못한다. 이제 이것 때문에라도 이들이 뭐 반사회성이나 사이코패스처럼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 자기성이 이제 강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자기한테 너무 꽂혀서 자기만이 이 세상의 뭐 세상의 중심이고 진짜로 예, 내가 하는 건 모두가 옳고 내가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위대하고 막 이렇게 꽂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타인들은 어떤 나를 빛내주는 그냥 그런 하찮은 존재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타인의 감정에 깊숙이 개입해서 공감을 하거나 이런 능력이 좀 없습니다. 결여돼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의 만남을 갖는데 55분을 내 얘기를 떠들고 5분의 시간 동안 대상의 어떤 상대가 나는 나 엄마랑 엄청 크게 싸웠어. 뭐 내지는 내가 집에서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 공감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됐어. 그만해.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잘라버리고 뭐 들으려 하질 않죠. 예, 그 들으려 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떤 상대는 그런 뭐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게 되죠. 뭐야? 뭐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지 얘기만 하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마 이런 좀 불쾌한 기분을 어떤 대상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꼈다. 그러면 그 상대가 이런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또 네 번째를 보시면 자신의 거대 환상 외에 다른 생활에는 거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로 어떤 뭐 누군가가 꼭 필요하죠. 혼자 방 안에서 앉아갖고 혼자 떠들 순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찬사하고 찬미해줄 대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대 환상,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자신에 대한 환상, 요거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대단하고 나는 정말 뭐 똑똑하고 나는 진짜 머리가 좋고 나는 잘생기고 나는 예쁘고 뭐 이런 것들을 꽂혀 있다 보니까 이거 이외의 생활에서는 거의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 기대하는 사람을 좀 이상화하고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은 비하하고 경멸한다. 이들의 가장 조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자신의 주변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이상화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화한다는 것도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한테 뭐 얘기를 잘 들어줬거나 나한테 뭔가 필요하거나 내가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막 이렇게 막 띄웁니다. 그러면 이제 정작 그 본인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좀 민망하기도 하죠. 아니 뭐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니고 뭐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좀 뭐 겸손할 수도 있지만 좀 민망하기도 하죠. 갑자기 막 이렇게 남들 앞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화를 시켜요. 그 이상화를 시킨다는 거의 의미는 결국 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나랑 친분 관계가 있어. 이게 사실은 포커스인 거죠. 예. 그러나 그렇게 내가 이상화를 띄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별 볼 일이 없다. 혹은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이들은 그걸 그 이상화했던 대상을 평가절하해서 완전히 비하하고 경멸까지 합니다.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것들은 완전 막 저거는 뭐 상대 상종할 뭐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경멸합니다. 예. 그런 게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막 옆에 이제 앉혀놓고 이 사람 말이야 뭐 대단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 또 반대로 이 사람들이 뭐 저거는 인간이 뭐 그지 같고 뭐 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뭐 막 이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비난을 한다 해서 또 흔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착취적이고 종종 기생적인 타인과의 관계를 갖는다. 네. 이 자기성 성격 장애의 그 병리적인 증상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게 아닌가 싶은데요. 상당히 착취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라는 거는 내가 착취하는 그러니까 뭐 필요에 의해서 착취하는 관계 혹은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뭐 누구한테도 막 이렇게 기생한다 그러죠. 막 이렇게 기생하는 갑자기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떠오르네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내용에서만 저는 보진 않았지만 나오는 거 보면 그 어떤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온 식구가 뭐 부자인 사람들에게 뭐 기생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내용이라고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조차도 아마 이런 자기성 성격 장애 병리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타인을 착취하고, 예, 그리고 내가 뭐 살기 위해서 남한테 기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행동을 해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뭐지? 이런 게 좀 약간 뻔뻔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탁 진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바로 지금까지 이렇게 언급한 것들 보면 어,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와 정반대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뽑아놓고 나서 보면 이런 현상, 이런 성향을 되게 많이 보이더라. 굉장히 이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네, 그거는 이제 좀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다음 보시면 타인을 통제하고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죄책감 없이 착취한다. 여기저기 착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들은 또 특히나 이런 성향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타인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타인을 통제한다는 거, 그리고 또 소유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킨 대로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뭐 이렇게 뭐 타인을 뭐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맥락이 이어지는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성 그리고 거대성, 예, 나는 되게 이렇게 웅장한 뭐 이런 느낌을 자기 스스로한테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라서 내가 타인을 쥐고 흔들고 너는 바보고 나는 천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란 대로 해. 야, 너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뭐 이거 갖지 말고 저거 사. 뭐 이렇게 하는 게 스스로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타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엄청 충고를 많이 하겠죠. 예. 예, 주로 가끔가다 이런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보면 우리가 흔히 충고다 이러면 어, 여러분은 남들한테 타인한테 충고를 잘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나이를 먹어가면 당연히 인격이 성숙되어져야 되는 게 또 우리가 좀 바람직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이 성숙되다 보면 어떤 생각 개념을 갖게 되냐면 내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스스로. 그래서 그걸 인지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나를 완벽하지 않은, 나도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면 결국 그게 배경에 깔려 있으면서 있게 되다 보니까 타인이 어떤 이게 좀 뭔가 저렇게 하면 좀 안 될 텐데라는 게 있다, 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나 역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나? 라는 게 먼저 1번으로 머리에 스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 뭐 그렇게 해도 저 사람이 저거를 넘고 나랑 다르기 때문에 잘 극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안 돼도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좀 약간 뭐랄까요, 거리감이 있어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인격으로 형성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가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의견을 묻는 거죠. 그럼 이건 충고가 아니죠. 저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이러한 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선택을 할 것 같아. 너는 어떠니?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떤 하나의 뭐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던져주는, 자, 이런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야 내가 봤는데 너 이런 거 하지 마. 너 그거 틀렸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직접적으로 충고를 하는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성숙된 인격체에서는 좀 보기 힘든 일이죠. 예. 왜? 개입하는 게 아까 전제 조건이 뭐였죠? 내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다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내가 뭐 누군가에게 막 함부로 침범을 해서 충고를 한다. 이런 게 좀 어렵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자기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너를 통제하고 착취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수시로 굉장히 뭐 칼을 들어서 막 이렇게 자르듯이 막 충고를 하고 상대방을 난도질하고 막 이렇게 막 상처를 주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또 연결이 되죠. 오만하고 거대하며 통제적인 행동을 한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좀 대화를 나누거나 이제 좀 지내다 보면 어떤 느낌을 이제 쭉 연결해서 보면은 상당히 오만하다, 거만하고 오만하다 이런 느낌을 당연히 받게 되죠. 그 오만하다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성 성격 장애자인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이 느낄 때는 오만하다라는 건 모든 걸 갖췄다라는 게 아니라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뭐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건방짐을 갖고 있다. 거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이래서 병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이 자기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너는 이렇게 해서 되게 오만한 것 같아. 뭐 내지는 너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상당히 뭐 자신감이 완전히 막 뭐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군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대에게. 그러면 보통 조금 약간 정상적인 성숙 단계에 있는 성인이다 이러면 뭐 너무 오만한 것 같아. 너무 되게 자신감이 가득 차 있네. 자만심이 가득 차 있네. 그러니까 자신감하고 좀 다르게 자만심이라고 할게요. 자만심이 있네. 오만하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뭔가를 실수를 했나? 라고 탁 순간 탁 생각을 하게 되죠. 그쵸? 그 얘가 나를 좀 뭔가 나한테 기분 나쁜 게 있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그런 말을 했던 대상으로 다시 화살이 돌아가서 얘가 뭐가 있었나? 라고 그 자기와 이 사람과의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필름이 확 하고 돌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은 너 오만한 것 같아. 넌 진짜 자만심이 끝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맞아. 나는 그래. 난 좀 오만하지. 나는 자만심 충분히 나는 높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상대가 오히려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오만하다. 나는 자만심이 넘친다. 이거를 자신의 칭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리겠죠? 네. 자, 어쨌든 마지막 이제 보시면 투사, 편집성, 공격성, 분열, 부인, 전능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방어 기제하고 포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게 투사입니다. 투사. 그러니까 투사인데 어떻게 투사를 많이 쓰냐? 그러면 주로 이 사람들이 못 봐주는 정말 봐줄 수 없는 게 나 이상으로 잘난 척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뭐 실제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시기심이 많아요. 예, 질투와 시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 자기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면서 말했지만 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상당히 공허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뭐 공간이 있다고 치면 우리는 나이를 먹고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면서 뭐 책도 읽고 뭐 관계에서 오는 뭐 이런 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하나 이 안에다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좀 자기 인격체를 쌓아가겠죠. 자, 그래서 그 이제 많이 쌓아가는데 이들은 사실은 나이가 얼마 됐든 간에 이 안에 있는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텅 비었어요. 예, 비었다 표현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 거의. 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에 꽂혀서 자기 자신을 뭐 대단하다라고 하고 남들을 비하했다가 막 이상했다가 착취하고 이러느냐라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자기 자신이 충족될 만큼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나는 되게 별거 없다라는 게 저 무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들여다볼 용기가 없어서 오히려 더 막 과대하게 과대 광고처럼 자신을 과대 포장하더라. 자, 이렇게 하고 과대 포장한 자기가 진짜 자기라고 믿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주로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투사를 정말 많이 써요. 투사 이러면 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시적인 방어 기제. 그러니까 좀 세련되지 못한 거죠. 아까 앞에서처럼 어떤 사람이 너무 잘난 척을 해서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많기 때문에 야 너는 인간이 넌 글러먹은 것 같아. 야 이러면서 난 너가 정말 말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싫어. 뭐 내지는 야 너는 진짜 뭐 이런 게 뭐 너무 웃겨. 막 너 거기서 왜 그랬어? 막 이러는데 이런 장면을 제3자가 만약에 이렇게 보고 있다면 어? 실제로 너가 그런데?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건 너야. 네가 네 입으로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죠? 투사죠. 투사.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 결국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싫게 표현돼서 찌르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이 편집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건데 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예, 근데 이거를 단순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거짓말을 한다, 뭐 이게 허언증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로 진짜 심각하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거를 좀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허풍, 허세라고 또 조금 좀 완화해서 표현을 좀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예, 근데 어떤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TV를 이렇게 보다가 어떤 뭐 연예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쟤는 진짜 와 정말 요새 뭐 제가 너무 이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나 쟤 알아. 예, 이런 식의 뭐? 네가 쟤를 어떻게 알아? 나 쟤랑 얼마 전에 만나서 점심 먹었어. 뭐 이런 거짓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거짓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들은 처음에는 거짓말인 걸 알지만 이 편집성 때문에 약간 망상이기도 하죠. 편집증적인.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굉장히 미래의 자신에 대한 혹은 뭐 지금 자신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도 있었던 사건도 전부 왜곡돼서 다시 재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공상, 망상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사실이다라고 믿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허언증인가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끊임없이 남들한테 내가 얼마나 괜찮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너랑은 레벨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말을 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어때요? 공허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내가 나도 뭔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나와서 뭐 좋은 부모님과 좋은 형제와 그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뭐 이런 거를 다 갖고 싶은 욕심이 되게 큰데 뭐 이것 중에 가진 게 별로 없다. 혹은 이걸 다 가졌는데도 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소외된 뭐 그런 양육 과정을 거쳤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부족한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자기가 되게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밑바탕,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말할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느 순간 이 어릴 때부터 그런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뭐 지금 내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건도 좀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자꾸 상상을 해야 되고 미래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꽂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상상이 현실화되고 현실화돼서 내가 그 진짜다. 과거 역시 재구성을 해서 아 나는 그랬어라고 이렇게 좀 어떤 과장된 것들을 실제로 사실이다라고 믿게 되는 이런 편집성, 이게 편집증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두드러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격성, 이들이 좀 약간 화를 못 참는 경우 내가 공격받는다라고 느끼거나 내가 그러니까 공격은 그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 웃기고 있네. 네가 언제 그랬어? 뭐 이런다거나 이러면 급변해서 돌변해가지고 확 공격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또 이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전능감, 분열이란 것도 참 그러니까 위험하죠. 이게 조금 분열됐다 이렇게 네 부인 아니다라고 뭐 증거를 갖다 대도 아니다. 아 그거는 내가 잘 모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막 부인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자 여기만 이렇게 보셔도 지금 이제 앞에서 제목처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뭐 국회의원이든 뭐 어떤 뭐 정치 쪽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성향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뽑게 되죠. 예, 그러나 이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런 성격을 전부 가려서 아까 초창기에 얘기했듯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환자인데 자기애가 뛰어난, 자기애가 좋은, 뭐 훌륭한 자존감이 높은, 네 이런 사람으로 자칫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하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뭐야 자기 자존감이 높거나 자기애가 좋은 게 아니라 자기애성 성격 장애였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평상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기애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자존감이 높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남들을 이렇게 쥐고 흔들고 뭔가 막 앞에서 하는 이런 권력을 갖고 싶어 할까요? 아니겠죠. 그쵸? 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권력을 남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착취하고 싶어하는 이런 그리고 또 뭐 편집증적인 거 거짓말하고 뭐 앞에서 딱 거짓을 갖다 대도 정말 태연스럽게 다시 거짓말로 나 그거 모르는데 처음 보는데요. 저는 간 적이 없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 권력 이런 걸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정치인들이 이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이게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 다음 보시죠. 이게 좀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자,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이 두 번째 서적에 있는 이 내용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거예요. 이제 보시면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의식을 발달시키는데 심각한 인격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결함 때문에 어떤 이들은 사람들 사이에는 경계가 있으며 타인은 자신의 연장, 나의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존재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들은 타인이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혹은 아예 타인이란 존재하지도 않는 듯 여긴다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지금 예시가 나왔던 게 뭐였냐면 어떤 이제 뭐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지금 이제 며느리가 이제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온 가구가 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놀랬더니 시어머니가 오셔갖고 딱 나타나면서 내가 바꿨어. 예, 뭐 이건 여기가 올리고 이건 여기가 올리고 저기가 올리고 여기가 올리자니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와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끔 모든 걸 바꿔버리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왜 저래 내 거에 왜 손을 대지 기분 나쁘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이 사람한테 왜 그랬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기분 나빠하는 건 알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게 나을 것 같아서 해줬어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합리 좀 이렇게 잘 해놓고 쓸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해놔? 내가 좋게 바꿔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며느리가 오면 며느리와 나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개인. 네,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인격이 있고 이 사람도 취향이 있고 이 사람도 뭐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이 사람도 자기만의 어떤 목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건 거예요. 내 것처럼. 그래서 막 이렇게 착취적으로 가서 이 사람 거지만 내 맘대로 바꿔버리고 내 맘대로 해버리는 자 이런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여기에서 상대방이 왜 그랬냐 그러면 이걸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아니 이게 좋은데 왜 그렇게 해? 내가 기껏 해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쵸? 자 그래서 이들이 타인과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특히 이런 가족이다 그러면 더 심하겠죠. 가족뿐만이 아니라 뭐 주변에 있는 지인도 마찬가지겠죠. 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내가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난 정답이거든. 나는 완벽한 사람이거든. 나는 전지전능하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지. 너는 따로 너가 뭐 네가 뭔데? 네가 게 뭔데? 네가 왜 생각을 해? 따로. 막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볼 수 있죠. 아주 피곤한 거죠. 네. 자, 또 다음 또 보시면요. 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개인적 영역을 침범하면서도 그 사실을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우편물이나 일기를 읽으면서도 그것이 경계를 침범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르시스,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과 이제 좀 대면을 하거나 같이 이제 좀 지내보면은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뭔가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친한 사이가 아닌데도 뭐 갑자기 뭐 같이 어디 뭐 이렇게 갔는데 뭐 차 키를 상대방 너 차 갖고 왔어? 나 차 갖고 왔어. 그러니까 차 키 좀 줘봐. 그래서 가지고 왜 그러지? 뭐 주면 왜? 그러면 나 좀 어디 좀 갔다 올게. 이렇게 남의 차를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남의 거를 쓴다 그런 거는 상당히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고 내가 이거 해도 되나 그래서 나 이거 좀 써도 될까 이거 좀 할게 이렇게 뭐 하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서 좀 허락을 좀 구하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남의 거를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갖다 쓰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우편물, 일기, 일지 이런 거는 개인의 그 사생활에 관계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마구 침범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어, 어떤 뭐 대상이 그 회사 뭐 자기 업무 관련된 그런데 막 이런 일을 하는데도 뭐 이 나르시스가
자기성 성격 장애자가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자기 업무에 관해서 근데 이 사람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도 갑자기 침범적으로 해서 야 내가 가서 그거 말해줄게 전화기 내놔봐 막 이러면서 뭔가를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업무에 관한 건데 갑자기 이렇게 확 하고 덤벼드는 그래서 막 당황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준비한 뭐 자료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자기성 성격 장애 상당히 피곤하죠. 예, 이제 사실 모든 뭐 이런 서적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보통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상담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뭐 예, 공부하고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일반인들은 이 자기성 성격 장애인과 함께 공존해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예. 왜냐면 이들이 주로 뭐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했을 때 친구를 사귄다, 지인을 만난다, 뭐 연인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렇게 내 맘대로 흔들 수 있는 존재, 통제하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분들하고 좀 만나서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의존 욕구가 강한 사람이면 또 같이 지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뭐 한쪽은 통제하려 들고 한쪽은 통제 당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서로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성은 엄청 더 심각하게 그런 어떤 이런 성격들이 발현이 될 거고 또 만약에 뭐 의존형 성격 장애를 가졌다 그런 사람은 더더욱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서적을 통해서도 보면은 대부분은 감당하기 힘든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만났다면 어쩔 수 없는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이제 좀 약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차후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막 알게 된 사람인데 뭐 지인이던 뭐 연인이던 근데 몇 번 만나고 겪어봤더니 이런 성향이 너무 심각하더라. 예, 그러면 피하라. 예, 예, 당신의 능력을 오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엮여서 들어가지 않도록 예, 이게 좀 이들하고 자칫 잘못 인생이 엮여버리면 네, 거의 뭐 수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가급적이면 피하는 전제로 예, 그렇게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책에서도.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요, 또 자기애성 성격 장애 다르게 또 이제 뭐 어떤 또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아요, 사례가. 네. 들고 와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